안녕하세요. 이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여행을 좋아하는 세 가지 이유를 대라면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만약 저라면은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첫째, 획일화된 일상의 틀에서 벗어나 무조건 놀고 먹고 보고 오직 즐기는 데만 집중하면 되는 일상의 해탈. 둘째, 노고 없이 주어지는 삼시세끼의 성찬 혹은 만찬. 셋째, 오라는 데 없어도 발길 가는 대로 걸으며 세상 풍경을 내 멋대로 훑어가는 자유분방함의 일탈. 저는 이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젠가 제가 은재 라디오에서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처녀 시절 혼자서 겁도 없이 세계여행을 다니는 후배 작가가 있었어요.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저는 늘 그녀의 용맹함이 놀랍다 못해 부러웠지요. 일상을 여행처럼 살았던 그녀는 결혼도 방콕 어느 여행지에서 우연히 만난 한 남자와 운명 같은 결혼식을 올렸죠. 물론 그곳에서 말이죠. 결혼을 평생 안 하고 여행만 하며 독신으로 살 것 같은 그녀였는데 말이죠. 몇 년 전 어떤 일로 연락할 일이 있어 안부를 물어보았더니요. 글쎄 아이를 낳아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처녀 시절 어느 곳에도 매임이 없이 한 마리 새처럼 여기저기 훌훌 날아다니던 그 시절이 그립지 않냐 물었더니 지금은 아이 키우느라 여행은 언감생심이라고 해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결혼이란 그녀가 미스 시절 중독처럼 사랑했던 여행의 기억들까지도 육아 노동에 묻히게 할 만큼 위력적인 거로구나 절감했죠. 지금쯤 아이도 어느 정도 컸을 테니 또 모르지요. 이번엔 남편과 아이와 함께 지구촌 어딘가를 타닥타닥 걷고 있을지도요. 아마도 꼭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그녀는 제가 아는 방송작가 후배 중에 가장 제대로 삶을 즐길 줄 알았던 사람이고요. 저는 그녀가 지나온, 즉 누구나 욕망하나 함부로 행할 수 없었던 젊은 날의 여행의 기록들을 너무나 동경하고 흠모합니다. 그녀만큼 젊음이란 걸 황홀하게 소비했던 사람도 아마 없을걸요. 그렇게 낯선 곳을 종횡무진하던 그녀는 여행에서 돌아와 몇 권의 여행책을 세상에 내놓았는데요. 그 중에 제가 특히 좋아하는 책이 하나 있어요. 바로 수상한 매력 있는 나라 터키라는 책인데요. 여행 갔던 터키에 반해 파무칼레 한 모텔에서 6개월을 머무르며 현지인처럼 보냈던 일상의 기억들이 책 속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죠. 그곳에서 호텔 여사장 아들 나짐이라는 남자와 후배는 잠시 로맨스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혼자 하는 여행을 꿈꿀 때 이국적 로맨스에 대한 로망도 있다고 하던데 그게 현실이 되리라곤 그녀 또한 상상도 못했겠지요. 하지만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그녀가 너무나 보고 싶어 몇 개월 후 비행기 티켓까지 끊어 한국으로 갈 테니 기다리고 있어라 했던 그 나짐이란 남자는 한국으로 오기에 하루 전날 터키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한 편의 영화도 같은 이 책을 저는 지금도 너무 애정하며 지인들에게 빌려주고도 있지요. 그 후 이 책은 터키 홀릭이라는 제목으로 개정되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판매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터키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여행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한 번쯤 꼭 읽어보시기를 강추합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책 터키 홀릭 중 나오는 몇 구절의 글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어요. 후배가 필력이 아주 좋고 글을 아주 잘 쓰는 후배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글이랍니다. 내용은 각각 제가 챕터마다에서 발췌한 문장들로 연결성을 갖는 글은 아닙니다. 나는 타인의 즐거운 욕망과 삶에 대한 설렘을 이유 없이 질투하며 살고 있었다. 나는 세상의 모든 멀쩡한, 정확하고 규칙적이고 정상적이라고 얘기되는 것들에 대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긍정하는 것들에 대하여 이유 없이 화를 내며 살고 있었다. 그럴 때마다 내 발바닥과 땅바닥 사이에 미세한 틈이 아무리 밟아도 터지지 않는 풍선이 있는 것 같은 답답함에 사로잡힌다. 풍선을 터뜨리듯 발로 내리찍어 그 답답한 부피감을 없애버리고 싶은 욕망. 그것이 바로 마녀의 형질이다. 발바닥의 풍선을 명쾌하게 터뜨리며 걸을 수 없다면 자유롭게 빗자루를 타고 날아볼 수 있는 것으로 떠나야 하지 않을까? 어쩌면 나는 파묵칼레 사람들의 저녁 밥상에서 특별한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낯선 나라 시골 마을에서 산다는 건 이런 건가 보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 내가 외국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따뜻한 관심을 쏟아주고 나와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뭐든 대접해주고 싶어한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유쾌한 일이었다. 자신은 긴 머리와 허연 다리를 마음대로 드러내는 이국의 낯선 여자애와 사랑에 빠지면서 어머니는 히잡을 쓰고 아버지가 떠나도 아내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믿는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터키 남자인 아들. 무신론자인 아들은 어머니에게 보수적인 이슬람 정통을 강요하고 무슬림인 어머니는 아들에게 21세기 자유연애를 허락한다. 나는 40이 넘으면 누구나 삶의 비밀을 푸는 열쇠를 가지게 된다고 믿는다. 터키 남자에게는 사랑이나 인생의 목표, 그 어떤 것보다도 담배와 축구가 중요해 보인다. 좀 과장하자면 담배와 축구 없이 삶의 행복을 꿈꾼다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 그 단순한 낙천주의만으로 사랑이라는 섬세하고 복잡한 감정의 결을 이해한다는 것은 너무 벅차 보인다. 내 혈액형 속에 숨어있는 마녀의 기질 때문에
여전히 나는 일상의 땅바닥을 거침없이 명쾌하게 밟을 수 없다. 일상의 땅바닥에 달라붙어 살 수 없는 사람은 자주 떠나야 한다. 발바닥의 풍선이 크고 질겨질수록 탄력을 받아 더 가볍게 날 수 있지 않을까? 지금부터 처음 이 책을 썼을 땐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지구의 동쪽과 서쪽 끝에서 20년이 넘도록 모르고 살았던 한 터키 남자와 한 한국 여자가 2003년 11월 17일 한 늦은 오후에 만나 1년 4개월 동안 사랑했다. 7개월간 함께 했고 9개월간 지구의 동쪽과 서쪽 끝에서 서로를 그리워했다. 사고가 나기 이틀 전 나짐에 전화가 걸려왔다. 18일로 비행기표 예약했어. 기다리고 있어. 겨우내 그의 꿈은 호텔과 여행사가 자리 잡히는 대로 한국에 오는 것이었다. 그는 나의 가족을 만나고 싶어 했다. 나는 그가 오면 어디로 데려가면 좋을까 궁리하니라 잠시 행복했다. 남자의 호텔과 여행사는 그와 함께 사라졌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행 날라리 내추럴 본 마초의 짧은 생의 마지막 사랑이 되었다. 그날 이후 나는 나짐을 만날 수 없는 이상한 꿈속에 살고 있다. 언젠가 이 나쁜 꿈에서 깨어나면 나는 다시 나짐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다시 방송작가 생활을 시작했다. 가끔 터키에서의 그 모든 일이 꿈만 같을 때가 있다. 내 삶의 어느 시간에 정말로 낯선 사람들과 낯선 언어를 쓰며 살았던 적이 있었던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서둘러 샤워를 하고 회사로 달려갈 때마다 새소리가 들리는 파묵칼레 오죽을 호텔 내 방에 게으른 아침이 동네 사람들이랑 수다를 떨고 2층 난간에 비스듬히 기대어 나른하게 햇살을 즐기던 그 아침의 느낌이 아슬한 기억처럼 떠오른다. 다시 일상에 발을 붙이는 순간 어제까지만 해도 밥 먹는 것처럼 내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던 여행이란 것이 아주 특별하고 생소한 것이 되어버린다. 한 가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조금 전에 제가 낭송하는 중간에 우리 초롱이가 옆에서 있다가 그만 멍멍하고 짖는 소리가 잠깐 들어갔네요. 이해해 주실 거죠?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편안하게 주무세요.